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농지과학교실은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달하면서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농지과학교실은 지금 평면도형과 관련된 성질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증명할 명제의 개수가 10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증명으로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에 변과 변 사이의 관계에서 삼각형이 성립하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각형은 원과 함께 평면기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이므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수학은 정의와 공리 위에 연역적인 추론으로 참인 명제를 쌓아 올린 100% 추상적인 지식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명제에 나오는 용어를 정의하고 연역적 추론에 사용하는 공리와 논리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증명은 연역법을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간접 증명법인 기루법이나 대우 증명법, 동일법을 사용합니다. 공리와 논리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므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증명법이나 공리, 논리 법칙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건조한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명할 명제의 내용은 삼각형이 성립하면 어떤 변이든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것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증명을 위해 명제에 나오는 삼각형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을 정의하겠습니다. 유클리드는 원론에서 삼각형을 평행하지 않는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림처럼 세 개의 직선이 한 평면에 놓여 있는 경우에 직선이 어떻게 놓여 있든지 직선은 연장할 수가 있으므로 세 개의 교점을 만들고 교점을 기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반드시 하나 생깁니다. 이 도형이 삼각형입니다. 현대기하학은 직선과 선분을 구분하므로 좀 더 섬세하게 정의하지요. 현대기하학에서는 삼각형을 한 평면 위에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개의 점을 두 개씩 이은 선분을 연결하여 이루어지는 도형으로 정의합니다. 현대기하학의 삼각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평면 위에 한 직선 위에 없는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을 차례로 이으면 세 개의 선분이 만들어지고 세 개의 선분이 연결하는 하나의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도형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과 관련된 도형 요소를 보면 삼각형을 만드는 점을 꼭지점 또는 점이라고 하고 선분을 변이라고 합니다. 또 두 선분을 만드는 벌어진 정도를 삼각형의 내각 또는 꼭지각이라고 합니다. 또 변의 연장선과 이웃변이 만드는 각을 외곽이라고 하는데 각 꼭지점에는 외곽 두 개가 만들어져서 외곽 두 개는 정면 1의 막꼭지각이 되므로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개의 꼭지점과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내각과 6개의 외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각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표시하므로 세 개의 꼭지점과 세 개의 변을 삼각형의 육요소라고 합니다. 삼각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육요소를 문자로 표현하는데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삼각형의 꼭지점은 영어 대문자로 표현하여 A, B, C를 식의 반대 방향으로 붙이고 점 A 또는 꼭지점 A, 점 B, 점 C라고 읽습니다. 또 꼭지점의 맞은편에 있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변의 문자 표현은 꼭지점을 표현하는 대문자의 소문자 A, B, C로 대변을 표현하고 변 A, 변 B, 변 C로
읽습니다. 같은 꼭지점 문자 앞에 각은 꼭지점 문자 앞에 문자 각을 붙여서 각 A, 각 B, 각 C라고 각 C 같이 부르고 기호 각을 붙여서 표현하게 됩니다. 삼각형 전체는 삼각형 기호를 붙여 삼각형 ABC로 쓰고 읽습니다. 또 변을 선분으로 표현할 때는 선분 기호와 꼭지점을 사용하여 변 A는 선분 BC, 변 B는 선분 CA, 변 C는 선분 AB로 표현합니다. 삼각형은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정의합니다. 그림에서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등호 기호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정의하는데 그림에서 두 변이 같게 표시됩니다. 직각 삼각형은 하나의 내각의 크기가 직각인 90도인 삼각형으로 정의하는데 그림에서 직각인 각은 직각 기호인 기역자로 표시됩니다. 둔각 삼각형은 하나의 내각의 크기가 90도보다 큰 둔각인 삼각형으로 정의되고 그림에서 둔각은 특별한 기호가 없고 넓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예각 삼각형은 세 개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보다 작은 예각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으로 그림에서 예각은 각의 표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삼각형이든 삼각형의 표현은 6요소를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똑같이 합니다. 삼각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오늘의 명제를 증명하겠습니다. 명제는 삼각형이 성립하면 어떤 변이든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것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 하는 내용입니다. 명제에서 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면 이미 삼각형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참인 가정명제가 됩니다. 이 조건에서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것이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는 것이 결론 명제가 되므로 증명할 명제는 조건면 명제입니다. 삼각형은 세 변이 서로 연결되어 평면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그림처럼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파란색 변과 빨간색 변을 더한 것이 나머지 노란색 변보다 커야 세 변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림처럼 빨간색 점선과 파란색 점선을 더한 것이 노란색 변보다 작으면 두 점선을 연결할 수가 없으므로 삼각형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짧은 선분을 변으로 이동하면 간격이 더 벌어지지요. 그러므로 증명이 필요 없을 만큼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도형의 증명에서는 논리적 판단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증명법에 따라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명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는 과정을 꼭 가지기 바랍니다. 처음 공부할 때 아주 필요한 자세이죠. 지금부터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명제의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므로 실제로 연역법으로 직접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인 증명법인 기루법이나 대우증명법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절차에 따라 결론을 부정하면 두 변의 합이 한 변의 길이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면 두 변을 가장 긴 변에 연결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면 선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삼각형의 정의에 어긋나므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가정명제의 부정이 유도됩니다. 그러면 결론의 부정이 가정의 부정을 이끌었으므로 대우가 증명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명제가 증명된 것이 되지요. 왜냐하면 대우와 명제는 동치이기 때문입니다. 대우 증명법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 간접 증명 내용도 너무나 쉽지만
쉬운 증명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제와 같은 내용으로 차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명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문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주어진 삼각형의 꼭지점과 변을 문자 ABC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변의 대소는 A가 C보다 크고 C가 B보다 큰 것으로 정해집니다. 비교를 위해 두 변을 정하는 경우는 변 3개에서 두 변을 뽑는 조합이므로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C와 C 플러스 A의 세 가지가 있지만 대소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작은 변 2개를 더하여 큰 변과 비교하는 것이 모든 변을 비교하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B 플러스 C가 A보다 크다가 나머지 두 경우를 포함하여 참인 명제가 됩니다. 여기서 두 변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산을 해 보겠습니다. 차이를 비교하는 것에서는 가장 큰 두 수 사이의 차이가 가장 작은 수를 만들므로 나머지 경우를 포함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식을 연산하겠습니다. 주어진 참인식에서 큰 두 수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같은 수 C를 뺍니다. 그러면 B가 A-C보다 크다가 성립합니다. 이 명제는 참인 명제에서 연역적으로 유도된 새로운 참인 명제가 됩니다. 이 식이 표현하는 새로운 명제의 내용은 삼각형이 성립하면 어떤 변이든 두 변의 길이를 뺀 것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명제이죠. 어떻습니까? 당연한 내용을 지루하게 끌고 온 것 같지만 도형의 성질을 엄밀하게 증명하는 과정이므로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증명한 내용을 생활 속에 적용하면 길을 갈 때는 삼각형을 만들며 둘러가지 않고 바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삼각형과 관련된 도형의 성질이 쭉 이어지는데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의 외곽은 네 대각의 합과 같다는 성질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질은 증명법에서 증명한 내용이지만 다시 자세히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